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도 잘 유지를 해줬다. 종가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이 15만 원이란 가격을 이탈 없이 상당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 이 최근에 이 흐름 속에서 계속 저항을 받던 주가가 이렇게 머리를 빼꼼히 내밀었다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이 유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3거래일 정도 상당히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곧 이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 그 변곡의 위치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변곡 구간, 이 에코프로는 다음 방향을 어디로 틀지, 상방으로 틀지 아니면 다시 이 하방으로 틀지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코프로 다시 저는 전환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주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이 주주님들이 하나의 이 주포가 되고 이 세력이 되어서 이 반등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설명 시작합니다. 자, 에코프로 지금 며칠째 좀 지루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릴까봐 이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데 이건 이 에코프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 에코프로 변곡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시장 역시도 변곡에 다다르고 있다. 보면 이 에코프로도 수렴에 대한 형태를 하나 만들고 있지만 코스닥도 이 수렴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죠. 지금 코스닥은 고점을 막은 저점을 높인 수렴이라고 하면, 에코프로는 고점을 낮추는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비대칭 수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렴을 만드는 그 과정의 비밀이 있죠. 보시면 이제 코스닥, 제가 이 어제 이 21선에 맞물려 있을 때 이탈에 대한 걱정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오늘 어떻게 됐죠? 아주 잘 유지를 해줬어요. 다시 그러면서 이 21선에 안착을 해줬는데,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거는 이 수렴의 극점에 이제 다다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상방에 대한 그림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그건 이 투매 때부터 뭐 계속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자, 보시면 자, 이 투매 때 이제 털린 이 매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빠르게 회복한 자리에서 이 전쟁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신규 매수가 없어서 고점에 대한 돌파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 매도자도 현재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렴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구간을 선으로 나타내면 상승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 뭐 하락이 좀 나왔죠. 그죠?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기간을 들이면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과 기간 조정이죠. 근데 어제 보면 이 양봉이 뜨고 나서, 그리고 이 영망치 봉이 뜨고 나서, 그리고 오늘 또 이 십자봉이 떠준 거예요. 방향의 극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샛별형 캔들이 떠주면 그럼 이 전환에 대한 움직임에 우리가 무게를 둡니다. 그 그림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흐름이 되냐면, 저처럼 이 한 번 빠지고 전환을 할까봐 두려워하던 이 매수대 기자들이 돌파가 나오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수렴에 대한 돌파를 만들면서 이 방향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 그 구간 수렴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점을 높여주면서 현재는 고점을 막은 비대칭 수렴이죠. 이건 대기 매수자들의 힘과 매도자들의 힘이 대칭을 이뤘을 때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이 극점에서는 어떤 게 발생하냐면, 한쪽으로 조금만 강한 힘이 들어오더라도 발산이 되면서, 즉 시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향대로 이제 추세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에코프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차 전지주들이 전부 다 그런 모습을 지금 띄고 있다. 보시다시피 삼성 SDI는 오히려 먼저 이 수렴에 대한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지금 3거래일째 돌파한 위치에서 캔들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이동평균선에 대한 안착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환이 진행이 된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같은 비대칭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얘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60일 이동평균선과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이평선에 대한 수렴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영망치 이후의 양봉이죠. 영망치, 매도자가 없을 때 뜨는 봉이에요. 그러니까 클로즈 음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 부분을 오늘 윗꼬리로 살짝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전환에 대한 확률이 높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이 전환을 알리는 거죠.
거죠. 이 추세에 대한 돌파. 자, 그리고 제가 이 2차전지 쪽을 이야기를 하면서 선행을 한다고 했던 이 알버말 차트도 보시면 저점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잘 유지가 됐고 어제도 투매 이후에 빠르게 아래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이 저항이었던 이동평균선에 빠르게 회복을 해줬다는 거죠. 즉 얘는 박스권이다. 여러 번 저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준봉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이 섹터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면 그 방향에 대한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이 15만 원 라인대에서 우리가 이 1차 매수를 현재 한 상태죠. 제가 이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의 매수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방향이 결정이 될 때 제가 이 2차도 한번 사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그 자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돌파가 나온 그림이 나오면 분봉에서 좀 더 이 명확한 신호가 좀 더 빠르게 발생이 될 건데 지금 보면 주가가 이 밴드 위에 올라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종가상에 안착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박스를 하나 그리고 있죠. 다음 주 주가가 이 밴드에 올라타고 지지를 하면서 박스에 대한 이 돌파 과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이 2차 매수에 대한 타점이 될 겁니다. 자, 과거 이 상승에 대한 시작이 발생됐던 시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하나의 박스를 그리다가 이 밴드를 기준으로 처음에는 위아래로 움직였죠. 그러다 이 안착하는 그림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승과 이 안착 과정. 이제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되니까요. 자, 이거는 과거, 좀 더 과거로 가볼게요. 이 자리죠.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가 진행이 되면서 밴드에 지지를 하더니 이 다음 방향성을 알려주더라. 이제 이러한 그림이 다시 한번 현재 위치에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수급 쪽으로 볼 때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 나갔던 외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확실한 주포, 외인들이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에 대한 흐름이 좀 더 큰 위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이 15만 원 라인에 대한 지지를 받고 즉 이 노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고 이 다음 추세가 진행이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번 조정 이후에 파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19만 원이라는 고가도 충분히 돌파가 되는 그런 추세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추세가 진행이 됐고 현재도 이 조정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의 그림으로 가는 이 큰 그림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분봉 라인대에서 다음 주에 이제 돌파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때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 기다렸던 분들에게 제가 매수 문자를 딱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하나하나 했다가 딱 돌파가 나오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변에 이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면 세력들한테 단 한 주도 뺏기지 말고 우리가 좀 잘 가져가 보고 그리고 꼭 좋은 가격에 잘 팔고 나오자고 이 공유하기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